자, 36번 문제는 이 글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인데 이 글의 순서 문제의 특징이 뭐냐? 일단 주어진 박스의 글이 등장해요. 그죠? 박스의 글이 등장한 다음에 여러분 문제 보는 것처럼 A, B, C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요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하냐? 잘 들으세요. 이 박스에 있는 지문 내용을 읽는데 이 박스에서 우리가 뭘 파악해야 되냐면 이 박스 안에서는 이 박스에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상황 파악부터 합니다. 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세요. 어떤 상황을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박스는 어떤 상황이 지금 이 박스 안에서 벌어지고 있냐 요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를 좀 자세하게 읽냐면 여러분 형광펜 꺼내시고 지금 이 박스를 보면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죠? 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어디를 좀 많이 읽어야 될까? 집중해서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거 색칠해 보세요. For good or bad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shopping experience까지 색칠해 두세요. 방금 여러분들이 색칠해 둔 문장이 바로 A, B, C 중에 이어질 첫 번째 문장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칠했던 부분 있죠? 이 마지막 부분과 여러분들이 A, B, C 중에 고르게 될 첫 번째 이어질 지문과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힌트가 어디 있다? 이 주어진 박스에 어디에 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그 다음 A, B, C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있는지 보세요. 여기까지는 적었죠? 자, 이제 쌤이 살짝 내려볼게. A, B, C에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하나를 찾아볼 건데 자, 쌤이 미리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A, B, C 순서를 찾을 때 힌트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힌트가 뭐가 되냐? 우리가 배웠던 접속사 있죠? 이 접속사들이 힌트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 힌트가 되는 단어들이에요. 두 번째 뭘 찾냐? 지시 형용사. 우리가 배웠던 지시 형용사가 뭐뭐 있죠? this나 that. 뒤에 뭐가 나오겠어? 단수 명사가 나오겠죠. 우리 배웠던 거잖아요. 그때 말했던 이 this나 that 같은 글자들. 왜냐면 이 명사, 저 명사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 위에서 앞부분에서 어때야 돼? 한번 언급을 했어야겠죠. 언급이 한 번도 안 됐는데 this 명사, that 명사 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this나 that 단수명사 혹은 얘네들의 복수형이 어떻게 생겼지? these 또는 those 뒤에 복수명사. 마찬가지 이유예요. 앞에서 한번 언급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위에서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얘네가 튀어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힌트예요. 지시 형용사. 알겠지? 자, 그러면 지시 형용사만 있냐? 그렇진 않겠죠. 누구도 있을까? 지시 대명사도 마찬가지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치? 그럼 우리가 배웠던 문법을 친다면 얘네들을 그대로 쓰면 되잖아. 우리 특징, 지시대명사가 됐을 때 특징,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왔다면 뒤에 단수동사가 바로 왔겠고, 그죠? 얘네들은 복수동사가 바로 왔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지시대명사들도 힌트가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시라 이겁니다. 자, 이번엔 뭘 또 조심하냐?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바로 정관사, 덧니다.
얘가 왜 힌트가 되냐면 우리가 정관사 더를 쓰는 경우는 많았어요. 경우 수가 워낙 많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아야 할 힌트가 아닌 애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하나 보여드리면 명사 앞에다가 쌤이 더를 붙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 같은 거 해볼까요? 예를 들면 that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요거 배웠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은 무슨 절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잘 들으세요. 형용사절이라고 불렀고 형용사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한다. 이거 배웠죠.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다 배웠을 거야. 잘 들어 이제. 중요한 말 한다. 이렇게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은 명사 앞에는 더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더는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건가요? 아니죠. 그럼 이럴 때는 힌트가 안 됩니다. 이건 힌트가 안 돼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번엔 잘 봐. 이건 우리 기억했지?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그 명사를 수식하는 것들,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들이 총 뭐뭐 있었냐면 잘 기억해 보시면 분사도 있었고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구도 있었고 그냥 전치사구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관계사절, 방금 했던 형용사절 4가지 기억했죠. 그 4가지가 아닌데 그 4가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명사 앞에 더가 붙어 있다. 아무것도 없어.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어. 수식을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근데 더가 붙어 있다? 이건 뭐겠어?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나온 더예요. 그때 우리가 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 예를 들면 there is a book. 저기 책 한 권 있어요. The book is mine. 그럼 그 책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겠죠. 이럴 때는 힌트가 된다. 그래서 정관사 더도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정관사 더냐? 앞에서 한번 언급한 명사를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쓰는 게 정관사 더를 붙인다고 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그 어떤 것의 수식도 받지 않았는데 더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뭐다? 정관사 더를 쓰는 경우 중에 앞에서 한번 언급한 걸 다시 얘기할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3가지를 가지고 힌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살짝살짝들 연습들 해볼 거예요. 자, 현관펜 쥐세요. 첫 문장에서 A번 문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힌트가 어디 있을까 이거지. 이거부터 찾아보자는 거야.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before long. 뜻이 뭐죠? 머지않아. 색칠하세요. 그 다음 또 눈에 띄는 단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방금 쌤이 얘기했던 3개 중에 하나 있습니다. 더가 붙었죠. e-commerce book market 보여요? 힌트가 될 거예요. 색칠하세요. The e-commerce book market. 색칠했나요? 자, 이제 확인해봐. 여기 있는 명사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뭔가의 수식을 받은 명사나? 아닌가? 아니죠. 아무것도 수식 안 받았어, 지금. 아무것도 수식을 안 받았는데 지금 여기 더가 붙어 있죠?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지? 앞에서 뭐에 관한 얘기가 있었어야 돼? 전자상, e-commerce가 전자상 책 시장이에요. 이해했어? 예를 들면 교보문고인데 전자상 교보문고야. 인터넷 서점 같은 거. 그러면 쉽게 말해 인터넷 책 시장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 인터넷 책 시장이란 얘기가 위에서 있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A번이 첫 번째로 이어지는 글이다. 박스 다음에 이어지는 글이다 라고 하려면 우리가 색칠했던 이 부분이죠. 이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단어가 있거나 아니면 얘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야 돼요. 이해됐니? 그러면 다시 한번 살짝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보세요. 있어요? The shift fundamentally changed the customer's perception of the shopping experience예요.
좋건 싫건, 좋건 나쁘건. 지금 더가 붙어 있거든? 그 변화. 우리 앞문장 읽어보시면 그 변화가 뭐였게? 미리 읽어보겠지만 Brick and Mortar Stores인데 이거 무슨 뜻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맨 밑에 각주 달려 있잖아요. 오프라인 거래. 어? 오프라인 거래의. 크게 읽을까요? 오프라인 거래의. 오프라인 거래의. 그죠? 그럼 오프라인 가게라고 합시다. 오프라인 가게들, 상점들. 그럼 오프라인 상점들이 무슨 상점들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냥 교보문고. 어? 그런 오프라인 상점들은 뭐 하기 시작했대? Give way to는 누구누구에게 자리를 내어주다 의 뜻인데 누구에게요? Electronic Commerce니까 누구에게? 전자 상거래. 전자 상거래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다. 좋건 나쁘건 그 변화가 무슨 거래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어디에서의 뭘로 바꿨어? 오프라인에서 뭘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안 어렵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걸 지금 더 shift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변화가 주어고 뭐 했대요?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었답니다. perception은 인식 지각인데 뒤에 항상 of라는 단어랑 짝꿍이에요. 뭐뭐에 대한. 그 뭐에 대한 인식 지각? 쇼핑 경험에 대한. 그죠? 쇼핑 경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지각을 바꾸어 놓았다. 이거죠. 해석됐어요? fundamentally 찾아봤나요? 무슨 뜻이었죠? 근본적으로 바꾸어 놨다는 건 완전히 바꾸어 놨다는 얘기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 워낙 익숙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 갇힐 때가 있잖아. 그때는 쇼핑을 어떻게 하죠? 쿠팡으로 하죠. 우리는 그 익숙하죠. 그죠? 굳이 마트를 가지 않아도 됐단 말이지. 서점은 어때요? 책 사러. 서점을 가야만 한가요? 아니죠. 쿠팡으로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뭘로 바뀌었다? 온라인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첫 문장에서 했던 거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뭐했다? 쇼핑 경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놨다. 이게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A번 보니까 before long 뜻이 뭐였지? 머지않아 그 전자상 책 시장? 자, 그럼 오프라인 책 시장이라고 읽어도 되겠죠. 그럼 오프라인 책 시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는데 위에서 오프라인 책 시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없었죠. 없었죠. 그러면 A번이 첫 번째로 등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됩니다. 안 되겠죠? 얘는 첫 번째로 못 나와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러면 A번이 나오기 전에는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겠다. 뭐에 관한 얘기가 있었겠다. 온라인? 이거 내가 오프라인 써놨나요? 온라인이라고 해야겠죠? 자, 온라인 책 서점에 관련된 얘기가 있으면 좋았겠죠? 그죠? 온라인 책 시장에 관한 얘기가 있으면 좋았겠죠? 자, A번은 첫 번째로 나올 수가 없었다. 요건 이해가 되셨어요? 되셨죠? 그럼 A번은 아니고 넘겨 이제. 이건 더 읽지 마 아직. 지금 우리가 어디 읽었냐면 첫 줄만 읽었습니다. 특히 어디까지 읽었냐면 여기까지만 읽은 거야. 더 안 읽었어. 자, B번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여기까지만 읽어도 지금 A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건 눈치를 챘어요 우리가. 자, 이제 B번 가보자. B번 첫 문장을 보면 뭘로 시작했냐? No where로 시작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정어라고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 부정어 도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부정어 도치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앞에서 뭐가 나오면? 부정어가 문대에 나오면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난다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럼 nowhere was the shift more obvious 나왔는데 문장 구조를 잘 보시면 was라는 비동사와 the shift, 주어라는 the shift가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정어 도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을 조심해야 되는 게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비교급 than이 나왔어요. 그럼 뭐뭐보다 더 분명한 곳은 없다죠. 그 변화가 더 분명한 곳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obvious가 분명한 명확한이잖아. 그럼 어디보다? with book sales니까 책 판매죠. 책 판매에서 보다 그 변화가 보다 분명한 곳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얘기는 어디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책 판매에서 가장 명확하다. 눈에 띈다. 이 뜻이겠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 문법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어요. 부정주어 비교급 than 요거 했던 거 기억하나요? 문법 시간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한다고 했지? 뭐뭐보다 더 뭐뭐 하는 것은 없다. 기억하지? than 이하보다 더 뭐뭐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그럼 어디가 가장 좋다는 거야? 주어가? 아니면 이 than t가? 해석 잘해. 국어야 이거. than 뒤에 있는 것보다 더 뭐뭐 하는 것은 없다야. 그럼 어디가 가장 좋은 거냐고. 요 뒤에 있는 거죠. 이해돼? 그 누구도 그보다 키가 큰 사람은 없다. 그럼 누가 제일 키가 큰 거야? 그가 제일 큰 거지. 이해돼요? 그거 써먹은 거야 지금 이 문장에서. 쌤이 비교급 혹은 최상급 구조가 나오면 뭐라고 했지? 그게 주제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분명 주제문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해보면 여기까지 해석을 먼저 해보세요. 여기까지 색칠하시고 힌트를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힌트 어디 있죠? 여기서도 the shift 찾았어요? 특히 얘가 결정적인 힌트일 거예요. 왜 이게 결정적인 힌트냐? 일단 shift가 명사인데 어떤 것의 수식도 받고 있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위에 박스 마지막 부분 보시면 더 shift란 단어가 있을 겁니다. 찾았나요? 그럼 연결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아 얘가 첫 번째로 나와야 할 지문일 확률이 높겠다. 그러면 그 변화가 아까 우리 무슨 변화라고 했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길 집어넣어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까? 어디에서보다? 책 판매보다. 책 판매에서보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변화가 보다 명백한. 자, 요거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B번 문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해석 다시 해보자.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에서보다? 책 판매에서보다 그 변화가 보다 명백한 곳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디가 가장 명확하다? 책 판매에서 가장 명확하다. 뭐가 명확합니까? 이 변화가요. 어떤 변화가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변화가 책 서점에서 가장 잘 드러나겠죠. 이게 주제문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 B번이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힌트가 어디다? 바로 이 shift 앞에 더가 붙어 있다. 어떤 거에 수식도 받지 않은 명사인데 더가 붙어 있다. 그지? 그리고 우리가 박스의 마지막 문장, 두 번째 문장에 보니까 어떤 글자가 보인다? The shift라는 글자가 있었다. 찾아냈죠? 그럼 똑같은 거야. 찾아내서 집어넣어봤더니 아까 우리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변화라고 썼잖아요. 그걸 그대로 집어넣어서 읽어보니까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해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말 되죠? 말 됐잖아? 그러면 얘가 확률이 가장 높은 거야.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이라고 봤어요. 이제 어딜 보냐? C의 첫 번째 문장을 바로 가는 거야. 자, in addition to 색칠해 보세요.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야? 막 찍지 말고 찾아본 거야? 찾아보고 얘기한 거니? 찾아보지도 않고 막 던지지 마세요. 수능은 그렇게 풀다가 망한다. 내가 차라리 모르면 찾으라고 했죠. 찾아봤어요? 연아. 어? 내가 두 가지를 써줄 건데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잘 들어. 뭐가 다른지 보여줄게. in addition은요. 여기에 컴마가 바로 찍히고요. in addition to는 이 뒤에 명사를 쓰고 나서 컴마가 찍힙니다. 구조 다른 건 알겠어요? 여러분 책에서는 in addition to 다음에 뭐가 보이는지 봐봐. 명사 보여요? 보여요? 컴마 보이지? 그럼 밑에 거가 나온 거야? 이 위에 건 뜻이 뭐냐면 더욱이, 게다가 이 뜻입니다. 해석 쓰세요. 더욱이, 게다가 이 뜻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구하고 똑같냐? moreover 하나만 써드릴게요. 이게 더욱이, 게다가 라는 뜻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 국어다. 더욱이, 게다가 라는 말을 쓴다는 건 위에 있는 내용과 이 문장의 내용이 어떻겠어요? 같겠니? 다르겠니? 같겠죠. 비슷하겠죠. 이해하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잘 들어. 뭐뭐 이외에도. 뭐뭐 이외에도. 뭐뭐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뒤에 문장이 새로 나올 거거든. 자, 국어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국어 문제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이외에도 이것뿐만 아니라라고 했으면 예를 들면 그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도 합시다. 외모.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 또한 훌륭하다 라고 했다면 여기 외모가 들어가겠죠. 나 한 번만 설명하니까 잘 들어. 딴짓하지 말고. 다시 한번 in addition to 다음에 여기 외모가 들어갔다고 쳐보세요. 그럼 외모 얘기하겠어요? 딴 거 얘기하겠어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여기에 외모 들어가면 이 문장에서 외모 얘기하겠니?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외모 이외에도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문장에서 외모 얘기하겠니?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잘 생각해야 돼. 안 하겠지. 딴 거 얘기하겠죠. 그럼 이게 중요해?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할 거야. 당연히도. 됐나요? 그러면 좀 더 생각해봐. 그의 외모 이외에도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라고 얘기했다면 그의 잘생긴 외모뿐만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가기 전에는 위에서 전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 그는 잘생겼다 라고 내용이 나오고 나서 요거 해야겠지. 그의 잘생긴 외모 이외에도 라고 하겠지. 요거 이해 갔어? 이게 기본 논리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 variety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variety 뜻이 뭔데? 다양성이에요. greater는 비교급이죠. 그러면 보다 큰 다양성이겠지? 나는 이 단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이것만 해보세요. 그럼 뭐 이외에도? 다양성 이외에도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럼 이 문장이 나오기 전, 이 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다양성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야 돼요. 이해했어?
C번이 나오기 전, 이 전 단계의 마지막 부분에는 분명 다양성에 관련된 내용이나 단어가 있었어야 돼요. 이해했니? 이게 기본 논리야.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온라인 북스토어들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색칠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 힌트 어디냐면 also가 힌트예요. 색칠하세요. 이젠 더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온라인 서점들은 또한이라고 했어요. 우리 박스 친 것들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온라인 서점이 얘기가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죠. 그리고 또한이라는 단어를 하려면 온라인 서점에 대한 얘기가 앞에서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또한이라는 글씨를 쓸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해됐습니까? 그럼 박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서점에 관한 얘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러면 A, B, C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누구죠? B죠. 여기까지 이해 갔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거 찾은 거야. 우리 과정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서 맞추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 주어진 박스 문장. 주어진 박스 문장을 읽되 상황을 파악하시고 특히 어디에 집중한다? 박스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 집중한다. 두 번째, A, B, C의 각 첫 문장씩 읽어요. 각 첫 문장씩 읽는데 그 첫 문장씩 읽을 때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그 세 가지의 힌트들, 접속사나 지시형용사, 지시대명사, 혹은 정관사 이런 단어들에 유의하면서 힌트를 찾아보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읽었죠. 지금 해본 거야. 그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찾아냈죠? 첫 번째로 나올 걸 찾아냈죠. 어디에 유의하면서 주어진 박스 문장의 마지막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었죠. 읽어보니까 A, B, C 중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디에 이 셋 중에 어디가 가장 첫 번째로 나올 확률이 높았어요? B가 첫 번째로 나올 확률이 높았다 이거지? 여기까지는 확인이 되신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냐? 이 B번이 첫 번째인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 B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읽을 겁니다. 다 읽을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B의 마지막 내용이 뭐가 들어갈지를 생각해야 돼. 왜? 그게 C가 답이거나 A가 답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그쵸? 만약 B번의 마지막 문장 내용에 우리 C번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마지막에 뭐가 났었냐면 다양성이란 단어 힌트 하나, 그 다음에 온라인 서점이란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B가 제일 첫 번째 건 알았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A냐 혹은 C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B 다음에 C가 답이려면 이 B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겠어요? 다양성. 뭐의 다양성? 누구의 다양성? 온라인 서점에 뭔지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얘가 다양성이 있나 봐. 그럼 다양성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점은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B번의 마지막 부분쯤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겠어요? 온라인 서점은 다양성이 있겠구나. 최소한 온라인 서점에 관한 얘기는 하겠구나. 이해되니? 그게 맞다면 B 다음에 C가 답이겠죠. 이해되니? 만약에 B 다음에 A가 답이려면 A번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였죠? A번의 첫 번째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요. 이건 뭐에 관한 얘기였니?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온라인이에요. 이것도 온라인 책 시장입니다. 이건 서점이 아니고 시장이에요. 온라인 책 시장이 naturally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확장되었다? 추가적인 카테고리 범주인데 CD나 DVD 같은 추가적인 범주를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확장되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봐야 된다고. B가 첫 번째인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C가 이어질지 A가 이어질지 요걸 선택해야 된다고. 여기까지는 돼? 여기까지는 됐죠? 요거는 이어서 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천천히 해도 좋은데 가장 먼저 할 게 뭐였니? A, B, C 중에 가장 첫 번째 오는 지문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이것부터 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 크게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이 몇 번만 연습하시면 이 A, B, C 중에 힌트 찾아내서 첫 번째로 나오는 지문을 찾는 것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 박스 지문 잘 읽으시고요. A, B, C 중에 각 첫 문장들 읽어서 힌트 찾아내세요. 힌트 찾아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지?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지문을 찾아내.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연습해보냐? 우리가 지금 B번이 첫 번째일 거라고 찍었거든? 그 과정까지는 혼자 힘으로 다시 가보세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거 연습되셨으면 다음번 지문 있죠? 지금 몇 번이지? 다음번에 37번이죠? 방식 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7번도 해보세요. 알겠지? 그냥 읽고 풀지 말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대로 똑같이 하되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지문을 찾아보라 이거야. 이 원리대로. 그럼 나와요. 아시겠죠? 요건 연습해오세요. 단어도 미리 찾아오시고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요거 지문 이어서 해드릴게요. 이 반에서, 이 클래스에서 해드릴게요. 해오세요. 알겠죠? 쉽지 않을 거야. 오케이. 노트 정리하시고요. 중요한 문장들은.